set who you are. The bad guy. 모비우스 보고 왔습니다. 네, MCU의 미래가 사실 예전부터 걱정되기는 했지만 갈수록 더욱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언맨 1부터 시작해 엔드게임, 아니 엄밀히 말해서 노웨이홈까지 이어지는 인피니티 사가가 스타워즈,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시리즈들을 지나 지금의 20대, 30대 영화 팬들을 대표하는 키워드이자 문화가 되었는데, 그 반향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로 한풀 꺾인 느낌이 아니라 확 죽어버린 느낌이라 조금 아쉽습니다. 이는 어쩌면 플랫폼의 다양성, 코로나, 그리고 주축이었었던 캐릭터들과 배우들의 퇴장이 큰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그 빈자리를 새로운 캐릭터들이 절반도 채워주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관객들을 꽤나 신경 썼다고 느껴졌던 마블과 디즈니의 행보가 갈수록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작품이 아닌 영화제에서 상을 받기 위한, 혹은 시대성의 숟가락을 얹으며 불필요한 가르침을 주려 하는 느낌이 강해진 부분도 큰 것 같고요. 추가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참여하면서 전성기가 시작된 배우들이 주연을 맡는 부분은 현재도 있지만, 당시의 배우와 캐릭터가 현재의 배우와 캐릭터에 비해서 무게감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여전히 마블이 고려해봐야 할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다시금 작품들을 속속 개봉시키고 있는 마블의 모비우스는 어땠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 이후 개봉한 마블 작품들이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취향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완성도나 외적인 이슈들, 홍보, 마케팅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죠. 블랙 위도우, 베놈 2, 샹치 텐링즈의 전설, 이터널스에 이어 모비우스는 여전히 마블 영화라는 딱지를 뺀다면 무색무취한 작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들이 과연 세계관을 연결하지 않고 다른 작품들의 캐릭터들과 크로스오버하는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 독자적인 작품이었다면 지금의 스코어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블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아꼈던 팬의 입장에서 봐도 이 작품들은 세계관의 공유라는 이점 덕분에 작게나마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점에서 베놈2나 모비우스는 그런 이점을 겉으로 많이 드러내지 않았다고 느껴지지만, 애초에 작품 자체가 이미 연기력과 티켓 파워가 모두 있는 배우들을 원톱으로 내세웠으면서도 빈약한 스토리와 뻔한 클리셰들로 자멸했다고 느꼈습니다. 생각해보면 베놈2와 모비우스는 비슷한 점이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참 많습니다. 톰 홀랜드 주연의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성공하자 발빠르게 시니스터6를 준비해 나가는 단계에서 영화화된 빌런, 아니 안티히어로라는 점, 둘 다 스파이더맨의 대표 빌런 집단인 시니스터6의 멤버라는 점, 정기적으로 무언가를 먹지 못하면 힘이 약해진다는 점, 이미 너무나도 잘 알려진 톰 하디, 자레드 레토를 주연 배우로 캐스팅했다는 점이 그렇죠. 그런 만큼 두 작품은 장점과 단점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주연 배우를 제외하면 주변의 캐릭터들이 너무나도 무색무취하다는 점, 캐릭터 자체의 서사가 너무나도 부시한 데다가 전투씬의 대부분이 어두운 곳에서 반복돼서 몇몇 장면에서는 시각적으로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컷과 컷이 너무나도 투박하게 끊겨서 장면과 장면이 매끄럽지 않게 이어지는 점도 아쉬웠습니다. 거기에 빌런을 너무 허무하게 소비시킨다는 점 또한 매우 아쉬웠는데요. 지금부터는 모비우스의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크고 작은 스포일러가 당연히 담겨있고,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영상 시청에 유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모비우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각본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은 같은 아픔과 경험을 공유하던 두 명의 친구가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 대립하고 이를 선과 악의 구도로 그린다는 비교적 단순한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그들의 감정적인 교류와 공통점을 먼저 비춰준 다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둘의 가치관이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암시를 보여주고, 중반부쯤 둘의 가치관이 완전히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어 대립하게 된다는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이클이 있던 병원에 루시안이 오게 되고, 그 자리가 원래 마일로라는 아이가 쓰던 자리라고 마일로라고 부르는 설정은 작품에서 아무런 포인트도 주지 못했고, 오작동된 의료장치를 볼펜으로 고쳤다고 좋은 학교에 보내줘서 둘이 이별하는 장면은 작품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뤄졌으면서 성인이 된 둘이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었는지, 특히 마일로는
어떻게 개인 선박과 의료 장비와 용병을 쓸 만큼 부를 갖게 되었는지 서술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둘의 우정은 돈독했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만났다가 아무런 설명이 없으니 둘의 관계에 깊이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루시안이 빌런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거죠. 모비우스를 쫓는 형사들은 극에서 빠져도 스토리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고 베놈 1편처럼 촬영한 장면들을 많이 잘라낸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장면이 잘 연결되지도 않았으며 스토리상의 생략도 많았습니다. 거기에 정말 모비어스를 죽일 생각이었다면 그의 연인 마틴을 인질로 삼아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도 되었을 상황에서 그냥 죽여버리는 선택을 했고, 주인공이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으니 불리한 상황이지만 일단 어떻게든 이긴다는 다소 진부한 클리셰로 마무리가 되는 점 또한 못내 아쉬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공혈액을 섭취하며 최대한 흡혈을 자제하는 모비어스가 자유롭게 흡혈하고 사람들을 해쳤던 루시안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토록 유치한 흔히 말하는 주인공 버프밖에 없다고 느꼈나 봅니다. I have powers that can only be described as superhuman. But there's a cost. 분명 영화 모비어스에도 장점은 있었습니다. 정말 박쥐처럼 공간을 인식하는 시각적인 효과도 인상적이었고 액션씬 중간중간에 나오는 슬로우 모션도 기억에 꽤나 남았습니다. 하지만 작품에서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흔히 말하는 겉멋 가득한 무의미한 연출들은 아쉬웠고 샹치 텐닝즈의 전설에 이은 갑작스러운 에너지파 결말은 실소를 머금게 만들었습니다. 관객과 평단 모두에게 아쉬운 이야기를 들었던 블랙 위도우, 베놈2, 샹치, 이터널스로 인해 식어가던 마블에 대한 애정을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에서 다시금 살리는가 싶더니 이번엔 모비우스가 그 불씨를 다시 꺼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쉬움 가득한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모비우스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시니스터6에 대한 리뷰를 조금 더 하자면 스파이더버스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웨이홈에서 떡밥으로 남겨진 블랙캣, 라이노에 이어 이번에도 데일리뷰글 신문을 통해 또 한 명의 빌런이 언급되었습니다. 루시안이 보고 있던 신문 우측 위엔 카멜레온이 언급되었는데요. 다양한 빌런들이 나오는 건 좋지만 스파이더맨의 빌런들에 관한 작품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완성도라면 사실 앞으로 나올 크레이븐 더 헌터나 베놈 3, 모비우스 2, 블랙캣도 과연 팬들이 애정을 줄 만큼 좋은 작품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네요. 처음으로 만들어본 마블 작품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완성도를 떠나 부디 모비어스가 주춤거리는 극장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시켜주기를 바라며 다들 안전에 유의해서 영화관 찾아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don't look anything like you do on the news. Yeah, you look downright robust. Pilates helps.